르네 마그리트라면 이 영상을 몹시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초현실주의 화가이지만 그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지금부터 들을 내용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정신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무한한 창작의 원천으로 보고 자동기술이나 꿈의 이미지에 의존해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의 내면, 특히 숨겨진 영역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과 초현실주의는 분명 교차 지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마그리트는 자신의 그림이 정신분석적 해석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그림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길 바랐을 수도 있고 작가의 무의식이 그대로 작품 의미에 덧씌워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작가에게는 매우 취약한 노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마그리트가 생애 초기에 겪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과 연관된 6점의 작품을 살펴보려 합니다. 각 작품이 실제로 그 사건과 직결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흔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작품은 1926년에 그려진 고독한 방랑자의 사색입니다. 중절모를 쓴 남자가 강가를 따라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홀로 걷는 장면이 보입니다. 얼굴을 돌린 채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고 있죠. 화면 앞쪽에는 창백하고 성별이 모호한 물고기 같은 몸체가 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고 몸통에 아감이 비슷한 것이 보이는 데다 죽은 듯하지만 마치 꿈에서 나온 환영처럼 붕 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마그리트 트라우마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1912년 14살이었던 마그리트가 어머니의 익사를 목격한 일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 집을 탈출해 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발견된 시신은 얼굴이 그녀의 옷으로 덮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그 사건이 있고 14년 후에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완성된 두 번째 작품인 위협받는 암살자도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품 속 남자는 축음기를 듣고 있고 뒤에는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창밖에는 형사 둘이 잠복 중이고 3명의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죠. 여기서 희생자는 흰 천으로 가린 얼굴 때문에 마그리트 어머니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뒤쪽 3 남성은 마그리트 형제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죠. 물론 실제로 그의 어머니는 살해에 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으니 이 작품이 꼭 어머니의 사건을 직접 그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마그리트가 어머니가 진짜 자살이었을까? 누군가에게 살해에 당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1927년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천을 두른 여인이 목 언저리를 감싸고 있는데 어머니의 시신이 얼굴을 덮은 상태로 발견된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장면 한편에 튜바와 트렁크가 놓여 있는데 트렁크는 떠남이나 이별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과 직접 연결지어 해석하기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1928년에 그려진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서로 옆에 선 연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점 모두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어 큰 관심을 끕니다. 그 배경에 어두운 의미가 깔려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졌다거나 숨막힐 정도의 격정적인 사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 베일을 마그리트 어머니 얼굴을 가렸던 천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또 일부는 20세기 초 프랑스 소설 속 악당 팡토마의 복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한참 뒤 1945년에 완성된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여성의 얼굴이 몸통으로 바뀌어 있고 목 부위는 길고 기괴한 형태를 띱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 혹은 성적 대상화를 풍자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얼굴이 가려지고 몸만 노출된 마그리트 어머니의 상태를 반영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1964년에 그려진 위대한 전쟁 어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마침내 놓아주려 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깔끔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당당히 서 있는데 얼굴은 무거운 베일이 아니라 화사한 꽃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잠겨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여러 작품을 짧게 살펴보았을 때 작품이 작가의 어린 시절 상흔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 흥미롭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작가의 개인사를 파고드는 해석이 작품 자체에 대한 감상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걸까요? 마그리트는 작가 개인에 대한 정신 분석이 그림 자체의 깊이를 앗아간다고 우려했던 듯합니다. 연인이 같은 작품만 해도 맹목적 사랑이나 사랑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모습 등 보는 이가 충분히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해석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작가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작품이 줄 수 있는 상징적 보편적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작품에 대한 해석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마그리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참조하든 참조하지 않든 각자만의 시선으로 다가가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물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색다른 관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의 선택지는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도 무궁무진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각 작품을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데 작은 단서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